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간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평생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길 바랐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사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산, 결정적 순간의 사진작가 앙리 까르띠에 브레송의 유명한 말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사진가 중 한 명으로 무엇보다 주제와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한다는 사진가가 가야 할 길을 잘 설명해주는 명언입니다. 동그란 렌즈로 빛과 어둠, 다양한 색채, 그리고 작가의 시선을 담아내는 카메라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서 발맞춰 나가고 있는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 회원들은 오늘도 동그란 렌즈를 통해 세상을 담습니다. 동그라미의 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안녕하세요. 동그라미의 꿈을 진행하고 있는 동그라미 사진공작소 대표 이진영입니다. 벌써 4회째를 방송하고 있네요. ESPD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그라미의 꿈을 함께하고 있는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 이혜수 PD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여름 휴가는 잘 다녀오셨나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 휴가 중에 독감을 혹독하게 앓아서 일주일 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3박 4일 남도 여행을 다녀와서 그중에 굉장히 아픈 중에도 카메라를 들면 아프지 않더군요. 네, 사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신데요. 저는 휴식이 좀 필요해서 밥 잘 먹고 잠을 잘 많이 잤습니다. 독감에 걸리셨다니까 이제 좀 괜찮으신 건가요? 아, 예, 완전히 나섰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예. 네, 그럼 이제 오늘의 게스트를 좀 만나봐야겠죠? 어떤 게스트들 모셨나요? 네, 오늘 모신 게스트는 우리 동그라미 꿈에 입회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박난희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꿈 첫 녹음에 모셨던 이다경 작가님도 같이 모셨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청주, 대전 등 도시에서 좀 복잡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조용하고 경건하게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어서 옥천으로 귀농을 했는데 본의 아니게 아직 복잡하고 바쁘게 사는 중이네요. 네. 2011년에 옥천으로 귀농하여서 송고버섯 농장을 운영하면서 버섯 전문 요리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는 초보 사진가 박난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그라미 부대표를 맡고 있고 9월에 청주 신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는 이다경 작가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가 아주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PD님, 그 이유를 혹시 아시겠어요? 첫 방송에 함께 해주신 부대표님이 오셔서일까요? 그것도 뭐 맞긴 한데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모신 게스트분들이 저와 같은 386 세대라고 불렸던 동시대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60년 세월을 관통하는 역사를 공유하고 있고 서로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오호, 그렇군요. 네, 맞아요. 사실 저는 내년쯤에 가입하려고 했는데 여기 동그라미 대표님과 부대표님께서 저와 거의 같은 연배라서 친구처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용기를 낸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가족과도 상의를 했고 지금은 열심히 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모임을 하면서 나이를 내세운 적은 없지만 그래도 세대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같은 또래를 만나면 참 반갑고 정서도 같아서
한결 의사소통이 수월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또 그런 면이 있죠. 저희 부모님과도 비슷한 연배이신데 아들, 딸뻘인 저희 세대랑 같이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니까 좀 쉽지 않은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공작소가 잘 자리를 잡아서 세대 공감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모신 두 분과 또 제 역할이 동그라미에서 뭐 크다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척 보면 아는 그런 사이가 될 거고 그렇게 동그라미에서 한 축을 잘 세워서 대들보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30대, 40대 좀 물려줄 생각이에요. 그래야 우리 동그라미가 젊어지고 발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복 교수님께서도 이제 막 30대에서 40대로 접어드신지라 저희와는 꽤 세월의 간격이 있죠. 세월의 간격이 있다 하여 사진으로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교수님은 다방면으로 굉장히 노련하세요. 특히 저희 동그라미는 기존의 규칙을 허물고 새로운 개념의 현대사진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젊은 시선은 동그라미의 행보에 큰 선물이고요. 젊은 회원분들에겐 더더욱 큰 선물이죠. 맞습니다.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우리 이재복 선생님 능력은 참 탁월하시죠. 정말 우리한테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니님은 혹시 우리 이재복 선생님 직접 대면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직 직접 대면은 안 했는데 제가 이번에 새로 카메라를 구입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때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전화 통화만 몇 번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복 선생님 그 강의는 아직 듣지 못하셨군요. 네. 참고로 동그라미는 우리 이재복 선생님 이제 교수님이 되시는데 이재복 교수님과 1년에 2학기 그 강의가 있고 그리고 또 여름과 겨울에는 방학이 있어요. 근데 방학 때도 저희는 쉼 없이 매주 사진 리뷰를 지속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나니님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진을 찍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게스트로 모신 박나니님이 어떻게 우리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와 인연이 닿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네. 옥천 구읍에 있는 전통문화체험관 내에 그 관성관이라는 전시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전시회가 연중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버섯요리 전문 식당이 그 관성관 전시실과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전시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제가 관람을 할 수 있었어요. 환경이 참 좋았던 거죠. 식당 위치가 우리 전시장 바로 코앞에 있어서 저희도 전시 때마다 배고픔을 달랠 수 있어서 무척 좋고 또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식사 후에 전시장을 방문해 주셔서 서로 윈윈한 관계입니다. 우리 다경님은 그 배고픔을 면한 또 사연도 있던데 한번 들려주시죠. 그 빛 그리고 그 회원전을 할 때인데 네. 그때 당시 저기 대표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전시장을 제가 많이 지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점심 시간에 누가 대타로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시간 점심 때를 놓쳤어요 많이. 그래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있는데 주변 식당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아무도 밥을 팔지를 않았고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전시장으로 다시 오는 길에 왼쪽에 보니까 식당이 버섯 전문점 식당이 있었어요. 그때 식당에 들어가서 제 첫 마디가 배가 너무 고픈데 밥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박나니님과 박나니님 아드님이 이제 그 매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두 말도 안 하고 저한테 밥을 주고 제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군요. 참 그게 밥 한 끼의 그 정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이렇게 인연으로도 닿는구나. 정말 그때 너무 감사했고 저 다니면서 맨날 그래요. 저 집 되게 착하다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러한 기억이었겠네요. 식사 시간 넘었으면은 좀 비싸게 받았어야 되는데 그걸 공짜로 주시다니.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셨네요. 그러네요. 이래서 우리는 참 친구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거기 위치에 있다 보면 전시가 굉장히 다양하게 열리잖아요. 전시회를 다양하게 접해보셨을 텐데 동그라미의 문을 두드린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2년 전에 그 전시회 관람 중에 제가 신비로운 사진을 봤어요. 마치 스펙트럼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피아노 건반 같기도 하고 또는 뭐 무지개처럼 생긴 필름을 엮어놓은 것 같기도 한 그런 좀 이상한 사진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때 아들하고 같이 봤거든요. 거미줄 아니야? 둘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이제 작가님이 계셔갖고 설명을 들었어요. 막 헐 우리 거미줄이 이렇게도 찍힐 수 있네 하면서 쇼킹한 마음으로 그 거미줄 작가이신 이다경 작가님과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이제 첫 번째 인연이 되었고요. 그랬던 작가님이 올해 또 그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에서 릴레이 그 사진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또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만났는데 너무 반갑고 또 이제 설명을 잘해주시고 제가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었더니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주시고 또 대표님까지 부르셔갖고 막 같이 대화를 해갖고 나도 이 나이에 시작해도 되나 막 이런 생각하고 있던 차에 좋은 용기를 얻었던 게 인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이다경 작가님 네. 무슨 이야기를 좀 해주셨나요? 그때 작품 자체가 대부분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게 거미줄인지 모르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그럴 것이 제가 거미줄이라는 사물을 찍은 게 아니거든요. 거미줄에 빛이 부딪혀서 생기는 파동과 간섭이 일어나는 빛을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문법이 구상이 아닌 추상으로 갔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이게 뭐지 그랬어요. 그게 추상이 주는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나니님과의 대화는 주로 빛과 파동 그리고 간섭에 의해 표현된 과정 그리고 거미줄에서 살아가는 거미의 생활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과 일치하는 점 그리고 거미의 삶을 통해 작가가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이라는 것 등등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셨네. 그러네요. 사실 그 거미줄 사진은 그때 발표되고 나서 우리 옥천은 말할 것도 없고 청주와 대전 뭐 그쪽 사진계에서 모두 충격이 컸었습니다. 아주 획기적인 작품이었죠. 지금도 거미줄 작가로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너도 나도 거미줄 사진 찍는다고 열심히 도전하지만 아직 다경님 우리 이다경 작가님처럼 찍는 작가를 제가 보질 못했어요. 네, 거미줄 작가 아주 큰 타이틀이네요. 사진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요. 네.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민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 그런 전시들이었네요.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어떤 노래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386 세대답게 네. 해바라기에 행복을 주는 사람을 추천합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너무 좋아했던 듀오 그룹이 해바라기인데 그들의 노래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또 가슴 찌릿한 게 있어서 지금도 가끔씩 듣고 있으면 좋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옥천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진행하는 동그라미의 꿈입니다. 그럼 이번 코너에서는 오늘 함께 해준 게스트들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작가님들의 사진 생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박나희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실 쌀 보리도 제대로 구분 못하면서 제가 귀농을 해서 버섯 농사를 짓다 보니 진짜 농사 무지랭이인 저에게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해서 제가 귀농하던 첫 해부터 인터넷 그 카페하고 블로그에서 귀농 일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물론 디지털 카메라 아니면은 핸드폰 카메라로 그렇게 찍었어요. 특히 이제 버섯 자라는 모습을 많이 찍었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사진이 취미가 돼버리고 집과 농원이 있는 청성 궁촌리에서 저희 또 구읍에 있는 식당까지 그 오고 가는 길이 여러 가지 저기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뷰가 보이면 제가 차를 세워놓고 뭐 차도 한 잔 마셔가며 감상도 하면서 핸드폰으로 찰칵찰칵 하는 게 한 십몇 년 동안 습관이 됐어요. 특히 이제 금강줄기 따라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식당 운영할 때는 브레이크 타임에는 구읍 주변에 여러 동네를 산책하거나 또는 그 근처에 있는 대청호 곳곳을 드라이브하면서 마음에 드는 뷰가 또 나타나면 찰칵찰칵 하면서 다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나니님 핸드폰 사진을 봤어요. 네. 예, 봤는데 사실 뭐 핸드폰으로 찍었다는 그 한 가지 빼고는 구도가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다고나 할까. 그 사진 생활을 뭐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핸드폰 사진 가지고 찍었는데 그 사진가들이 찍은 것과 못지않게 안정적인 구도 그리고 또 사진 피사체를 본인이 무엇을 이제 찍어야겠다는 시선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구도도 좋고 피사체도 참 괜찮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 저희가 나니님이 매력적이었던 게 그 평소에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쁜 생활 와중에도 짬짬이 오고 가는 길에 늘 휴대폰을 손에 놓지 않고 무엇이든 찍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일반 사진가들이 가져야 기본 덕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자세가 제대로 돼 있는 분이다. 정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사진을 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전해 들은 바가 있는데 원래는 그 아드님이 좀 저희하고는 가입하기로 이렇게
미리하게 돼 있었거든요.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니님이 가입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우리 다영님 권유가 일조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덕분에 소중한 자원을 예. 팀원이 생겼네요. 근데 내년에 가입할 생각이었는데 올해 가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직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좀 없는데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루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나중에 더 늙었을 때 후회가 없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때 마침 이제 대표님하고 부대표님께서 상담도 진솔하게 잘해주시고 그리고 부담 없이 조금씩 시작할 수 있게 아주 열심히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했습니다. 참 그 겸손한 말씀이에요. 사실 핸드폰만 있지 카메라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카메라를 구입하고 이틀 만에 카메라를 사용해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나니님은 토요일에 제가 카메라 조작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네네. 월요일 사진 리뷰 시간에 사진을 다 모으셨어요. 와, 그 참 열정과 재능이 없으면 그게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동그라미에 또 새로운 작가가 두둥 등장하게 된 것이죠. 기대가 큽니다. 그러게요. 이틀 만에 사진 리뷰 시간에 볼 사진까지 담아오셨다니까 적응이 정말 빠르신 것 같은데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사진은 하고 싶은데 사진기가 없으면 사실 많이 망설여지거든요. 그런데 나니님 같은 경우는 매사 결정도 굉장히 빠르시고 또 제가 볼 때는 기계를 다루는 재능도 있어가지고 망설임이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사진에 대한 재능도 굉장히 많이 엿보이고 있고요. 주위에 여자 사진가들이 많이 없어서 저는 정말 외로웠는데 동년배 여자 회원님이 생겨서 저는 너무 기쁩니다. 맞아요. 다영님이 늘 외로워했어요. 여성 회원이 늘어서 많이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영 작가님이 많은 도움을 줄 거예요. 나니님은 적기에 참 잘 들어오신 거예요. 밥을 공짜로 준 일은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나니님 그 핸드폰 사진 많이 찍으셨는데 카메라 사진과 그 차이점을 좀 느끼시나요? 뭐 어떤 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카메라 사진은 좀 덜 익숙해요. 아까 그렇죠. 뭐 이틀 만에 찍어왔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래서 그랬던 부분인데 핸드폰으로 그렇게 십몇 년을 사진을 찍다 보니까 휴대하기가 너무 편하고 그냥 마음에 드는 뷰가 있으면 바로 누르기만 하면 됐는데 카메라를 들고 다니니까 뭐 뚜껑도 열어야지 렌즈도 뭐 돌리고 해야지 가방도 열고 목에 걸어야지 막 차에서 내려올 때 막 카메라가 차 문에 부딪히지 이래갖고 불편함이 좀 있는데 그래도 그 찰칵하는 소리가 틀려요. 핸드폰하고. 그렇죠. 아까 그 우리 대표님께서 사진 찍을 때 희열을 느끼신다 했는데 제가 첫 번째 느끼는 희열은 소리. 그 사진 카메라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셔터를 딱 누를 때 찰칵하는 소리가 그게 너무 마음에 들면서 그때 이제 살짝 희열을 느꼈어요. 그래서 카메라 사진하고 핸드폰 사진은 천지 차이구나 하는 걸 조금씩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주변에 그 사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사진을 되게 많이 찍은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불편함이 뭐냐면 핸드폰 사진 찍을 땐 너무 편리했는데 카메라 사진 찍으니까 너무 불편하다였거든요. 근데 사실 휴대폰 같은 경우는 찍는 순간에 기본적인 후보정이 돼가지고 나타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구도만 잡고 찍어놓으면 다 이쁘단 말이에요, 색감이나. 근데 핸드폰 카메라 사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찍는 거 50%, 후보정이 50%거든요. 그러면 찍어와서 자기가 후보정 하기 전에는 휴대폰 사진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그 핸드폰 사진 찍으신 분들은 그걸 빨리 잊으셔야 돼요. 그 편리함을. 그런데 그걸 잊고 찍다 보면은 점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그 깊이감을 느끼게 되면은 정말 매력적이고 도저히 휴대폰으로 사진 찍은 건
이제 이렇게 눈길이 안 가죠. 차원이 다르죠. 예. 예. 사진에 관해서 혹시 그 나리님 뭐 에피소드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옥천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이 안 찍어서 아직 에피소드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예. 사실 이제 제가 자동차를 리스로 타고 있는데 이번에 기한이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차를 바꿔야 되는데 그 집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뭐 TV 보면 험한 장소에 출사 나갈 때막 사륜구동 SUV로 막 사람들이 잘 못 가는 장소까지 운전해서 가고 그러니까 아 오지를 동군 엄마 그런데 멋있게 좀 다녀. 막 이래갖고 저도 이제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갖고 차도 SUV 사륜 구동으로 이번에 바꿨어요. 와. 그래서 이제 그런데 좀 가봐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좋아하는 장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식당까지 나오는 길이 그 금강 따라 쭉 오는 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금강 줄기를 제가 좋아하고 그리고 또 대청호 주변에도 점심 때 가끔씩 놀러 가는데 거기도 제가 좋아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저희 농원이 위치해 있는 곳이 그 청성면 궁촌리인데 거기 궁촌제라는 고개가 있어요. 해발 230m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서 이제 쭉 바라보면 저 멀리 청산까지 보이고 저희 농원이나 동네가 쫙 보이는데 거기가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장소예요. 버섯농장과 식당 출근길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출근길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계절의 변화를 잘 느낄 수 있는 길 자체가 사진작가에게는 참 좋은 길일 것 같습니다. 혹시 사진 전시회를 관람하면서 뭔가 감동했다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았던 사연도 있을까요? 네.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거미줄에 이어서 올해는 이제 그 할머니들 사진을 쭉 전시해 놓은 그 요번에 전시회 릴레이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이품 작가님이 뭐 주변의 할머니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그 꿈을 여쭤보고 그 꿈과 더불어서 그 할머니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서 전시의 주제로 삼은 것에 제가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젊은 작가님이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서 사진을 이렇게 전시할 수도 있구나 하는 의미에서 좀 존경스럽고 좋았습니다. 맞아요. 우리 정익품 작가 이번 주제에 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다경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전시회 때 해설을 무척 열심히 해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이품 작가는 마음이 정말 따뜻한 분이라고 느꼈어요. 작품을 보면 그 작품 속에 그 사람의 성향이 녹아 있거든요. 두 번째 개인전 작품, 2번 개인전을 했는데 그 2번의 개인 작품이 모두 따뜻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미지의 어떤 아우라보다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집중한 작품이라 다른 작품들보다 더 많은 해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을 듣고 감동하는 관람객들과 제가 오히려 더 감동을 받으면서 참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아직 남아있고 좋았습니다. 그때. 그렇군요. 저는 사실 전시회 때 그 관람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생각보다 반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전시회가 끝나고서도 한동안 그 이유를 잘 몰랐는데 이제와 정리해 보니까 정익품 작가가 뭐 낡고 올드한 것을 찍은 것이 아니라 정말 시대를 관통하는 그러한 주제를 정확히 작품화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어린 작가인데 가장 큰 주제를 제대로 작품화한 것이죠. 이렇게 사진은 시대에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진가의 재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니님은 예술에 대한 재능, 특히 사진에 대한 재능이 있으신지 뭐 이것도 한번 좀 묻고 싶네요.
뭐 재능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구도 감각은 제가 좀 있어서 이제 찍어서 이렇게 식구들한테 주면은 사진 나올 부분 잘 나오게 잘 찍었다 이런 소리는 좀 듣는 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이성보다는 감성이 좀 풍부한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아름다운 부분이나 특이한 그런 감동을 주는 게 있으면은 이렇게 사진에 담고 싶어하는 편이고, 그리고 다른 예술 작품 감상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림이나 뭐 조각이나 뭐 여러 가지 다 좋아하는데 특히 사진 찍는 것과 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재능보다는. 그렇군요. 앞으로 뭐 그 재능 잘 키워 나가셨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잠시 노래 듣고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이다경 작가님의 추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추천할 곡은 좀 엉뚱할 수도 있는데요. 음악을 자주 들어요. 최근에 알고리즘에 올라온 곡이 너무 좋아서 제목이랑 내용 등을 막 검색해 봤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일부 내용이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때 이게 영상부터 가수, 내용 모든 것이 AI로 제작된 음악이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평소 사회 전반에 모든 곳에 AI가 지금 들어온 상태에서 저 자신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저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 음악이 정말 끌리더라고요. 예, 제목은 라스트 포토그래프예요. 음악도 좋았지만 제목이 사진가인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포토그래프는 여기서는 사진으로 해석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해석하면 마지막 사진. 아마도 그 사진 속에 있는 누군가의 추억을 노래하고 있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The last photograph held in my hand, a smiling moment in a distant land. Your eyes hold warmth, a gentle gleam, now just a faded, broken dream. The paper crinkles worn and old, a story waiting to unfold. The last photograph of frozen time, a perfect love no longer mine. I trace your face with trembling touch, missing your presence so much. A tear falls down, a silent plea for what we were, for what could be. The background blurs, the colors fade, just like the promises we made. I see the joy, I feel the sting of every song we used to sing. The frame is empty on the wall, responding to a lonely call. The last photograph of frozen time, a perfect love no longer mine. I trace your face with trembling touch, missing your presence so much. A tear falls down, a silent plea for what we were, for what could be. I try to let go, to break free from this haunting memory, but your smile lingers strong and deep, a secret that my heart will keep. The last photograph, a bittersweet art, forever etched within my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동그라미 박나니님과 이다경 작가님을 모시고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사진의 세계에 한번 도전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생각만 하지 말고 바로 연락 주시면 힘껏 돕겠습니다. 네, 동그라미 공작소 작가님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작가의 길이 쉽지만은 않겠다. 그러나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박나니 님이 찍고 싶은 사진은 어떤 사진들인가요? 네. 이번에 제가 그 강원도로 휴가를 다녀왔는데 그 운전해줄 기사가 있어서 차 안에서 내내 경치를 감상하면서 사진도 찍으면서 다녔어요. 그 다니면서 이제 차에서 편한 자세로 기대고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구름의 모습이 너무 다양하고 색깔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에 반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러 하늘뿐만 아니라 그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하늘 모양을 사진에 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요즘 하늘은 정말 예술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 남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섬 사이, 특히 그 바다와 섬 사이에 떠 있는 하늘과 구름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진으로 표현하기에 쉬운 피사체는 아니라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대신 어려울수록 재미와 보람은 있죠. 다경 작가님도 구상하는 작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 작가가 깊이 있는 작가가 되려면 한 가지 주제로 쭉 가야 된다고 해서 저도 요즘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좀 다양하게 찍고 싶은데 한 길로만 가야 된다니. 식물 속의 나, 그 속에서 나를 사유하는 과정을 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엔 좀 더 확장해서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유해 나가야 할 그 무엇을 향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예, 기대하겠습니다. 나니님은 다른 사진 작가의 작품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진이 있으면은 한 2점 정도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직 사진을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그 기억에 남는 사진은 정일경 작가님이 그 쉼 인 섬이라는 사진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좀 찍고 싶어하는 하늘 모양이 좀 약간 추상적으로 변하면서 섬 위에 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사진인데 그게 보는 순간 이렇게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플리처상 사진전의 그 작품인 어린아이 한 4-5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하고 그 경찰관 나이 좀 드신 분하고 서로 이렇게 신뢰의 눈을 딱 마주치면서 서로 쳐다보는데 그 순간 사진에 남긴 것을 보는 순간 아 이게 아름다워 보이는구나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사진이 그 2가지입니다. 아, 예. 찍고 싶은 사진과 담고 싶은 사진가가 있다는 것은 사진가로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직 좀 이런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에서 혹시 뭐 좋은 점이 있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그 옥천이라는 작은 지역 사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여서 관심사가 이렇게 다 같이 서로 알고 집중이 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서로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그 제가 이렇게 합류하기가 참 편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진에 관한 지식이나 그 앞으로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동그라미가 좀 따뜻한 곳이긴 하죠. 우리 이다경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동그라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공들여 탑을 쌓고 계신데. 참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매년 개인전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것이 뭐 그 누구도 등 떠밀지 않았고 모두가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작가님 한 분 한 분이 사진에 진심이시고 열정적이십니다. 동그라미 성장이 곧 회원들의 모두의 성장이라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모든 회원님들도 알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글동글 잘 굴러갑니다. 동그라미 화이팅. 네, 그렇군요. 이번 질문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진가라면은 늘 평생의 화두로 가지고 가야 될 거거든요. 나니님이 생각하는 사진이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이 좀 진짜 어려웠습니다. 질문서를 받고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진이란 삶이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듯이 타고난 개성도 다르듯이 사진 또한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진 또한 정답이 없고 단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나 사진이나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면 좋은 사람 또는 좋은 사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에 입문하고 사진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고 있음은 바로 삶의 연륜에서 오는 것이겠죠. 저도 사진에 입문한 지 4년째인데 사진을 찍으면서 늘 사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생각이 머물러 있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다경 작가님과 사진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다경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한마디로 사진을 말하라고 하면 저는 언어, 사진은 언어다. 만국의 언어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볼품없는 작가가 찍은 사진도 사진만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우리는 느낄 수 있으니까 이건 만국의 언어이고 또한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을 그게 무엇인지 끄집어낼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진은.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친구, 뭐 연인, 뭐 부부 누구에게든 내가 하고 싶은 말 또 사회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로 할 수 없을 때 모두들 사진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은 만국의 언어고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도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통해서 삶이 더 풍부해지고 격조 있는 대화를 통해 삶의 품격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우정도 그만큼 더 깊어지겠죠. 동그라미 공작소에서 키워나가고 싶은 본인의 꿈이 있다면 우리 나니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동안 그 아름답고 멋진 것만 사진에 담고 싶었고 또 그동안 담아왔던 저의 그 틀을 깨고 주변에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보잘것없는 사물 하나에도 그 안에 깃든 이야기를 사진에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뭐 아직은 덜 여문 사진가라 내 속에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아직은 어둠 속에서 드듬거리는 기분이에요. 사진을 통해 나를 완전히 알고 싶고 그 알을 사진에 담고 싶습니다. 다들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동그라미의 꿈 방송에 또 출연하셨잖아요. 박나니 작가님은 처음 출연하셨고 이다경 작가님은 두 번째 출연이신데 방송 출연 소감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독특한 송고버섯이라는 버섯을 국내에서 처음 재배하다 보니까 그 TV 방송은 좀 여러 번 찍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은 처음이라서 좀 사실 의뢰를 받고 좀 살짝 부담스러웠는데 그래도 옷차림이나 뭐 머리, 화장 그런 거 외모에 전혀 신경 안 써도 되고 또 표정도 잘 안 보이니까 부담 없이 편하고 재밌게 출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기 보시면은 저기 지금 다 팁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게 너튜브 나가는 거예요. 화장 좀 잘하고 올 거예요. 그렇지만 라디오만의 그 편함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세대가 라디오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 늦은 밤 참 많은 친구들이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던 세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다경 작가님도 라디오 방송 두 번째인데 할만하지 않아요? 저는 연예인 체질이 아니라 지금도
싶긴 해요. 그런데 지난번보단 조금 편하네요. 아, 그렇군요. 추가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니님부터. 좋은 회원들 만나서 좋은 사진 찍으면서 좋은 삶 누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동그라미 사진 공작소 파이팅입니다. 다경님도. 이분의 새로 오신 도반님들이 멋진 사진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요. 동그라미 모든 도반님들 사랑합니다. 예. 아, 오늘 정말 친한 친구끼리 친구네 그 작은 그 골방에서 자기의 꿈을 마음껏 수다를 떤 그런 기분입니다.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동그라미의 꿈 4번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의 가장 핫했던 산울림의 제1집 대표곡인 아니 벌써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벌써 해가 솟았나 창문 밖이 뻔하게 밝았네 가벼운 아침 발걸음 모두 함께 콧노래 부르며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네 해저문 거리를 비추는 가로등 하얗게 피었네 밝은 날을 기다리는 부푼 마음 가슴에 가득 이리저리 지나치는 정다운 눈길 거리에 찾네 아니 벌써 밤이 깊었나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라